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여성 김보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제가 자란 화목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가게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빠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다 보니 거의 엄마와 둘이 살았죠. 하지만 엄마도 매일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해놓은 밥을 혼자 퍼서 간장에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저녁 늦게나 들어왔고 들어오면 항상 한두 가지라도 반찬을 해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럼 엄마와 제가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곤 했죠. 모녀가 오붓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법도 한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엄마는 쾌활한 분은 아니었고 차분하고 말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주셨지만 애정 표현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심심했던 저는 친구와 놀거나 집에서 숙제를 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형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 외동이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빠도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는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신 후 바로 주무셨기 때문에 엄마에게 좀 더 어리광 부리고 싶었지만 힘드실까봐 대신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차분한 시간이 흘러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머리가 어느 정도 컸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화장대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보게 되었죠. 그때는 그게 무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등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쓰여 있으니 신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양부라는 글자를 봤어요. 부모는 알아도 양부는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며 등본을 얼른 뺏으시더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뜻은 몰랐지만 엄마의 반응을 보고 아, 양부가 나쁜 뜻이구나. 다시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알겠다고 했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뜻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엄마와 살게 된 거지?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저는 남몰래 방에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가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도 많이 속상했고 제 친부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엄마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제 출생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던 시기였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저를 길러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질 않거나 오랜만에 저를 만나도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랬구나 싶었고 엄마도 같은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며 큰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엄마와 둘이 할아버지 제사에 갔습니다. 그때도 아빠는 출장을 가고 안 계셨고요. 할머니 댁에 가도 저와 또래인 친척도 없고 어른들도 저를 기분 나쁘게 훑어볼 때가 많아서 저는 제사 가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날도 한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는데 고스톱을 치며 술에 잔뜩 취한 고모부가 벼랑간 저를 가리키며 재수 없는 기집애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근본도 모르는 여자애를 뭐하러 데려와서 키우느냐고까지 하셨죠. 고모부는 불쾌해진 얼굴로 눈이 풀린 채 저를 노려보며 또 뭐라 더 말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돌처럼 굳어 허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사건은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후로 저는 제가 입양된 이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를 불편해하는 듯한 엄마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지금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아빠는 저에게 늘 무뚝뚝하게 굴었고 엄마에게도 그랬습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도 엄마가 아빠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아서 슬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제 출생과 가족에 대한 불안으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 2학년생이 되었고 여전히 엄마는 제 교복을 잘 다려주고 용돈을 주고 밥도 해주셨죠. 머리로는 그건 엄마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엄마와 산다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궁금증은 끊이지 않았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대들기도 했습니다. 사춘기의 못난 마음이었죠. 왠지 엄마가 밉고 제가 너무 불쌍하고 저희 모녀를 무시하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제가 반항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지만 엄마도 저도 친엄마에 대한 언급은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2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워온 사실이 드러났죠. 집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여자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동네 아줌마가 들은 거였습니다. 아줌마는 곧 엄마에게 알렸고 손 쓸 새도 없이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건지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더군요. 아빠의 핸드폰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제사 때 그랬던 것처럼 담담하게 저를 진정시키고 그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며 이혼을 선택하셨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엄마는 충분히 아빠를 고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엄마의 선택은 조용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잔뜩 받고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엄마가 헤어진 후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죠. 사실 성인이 되고 찬바람이 부는 집안이 답답해서 혼자 살고 싶었지만 어쩐지 엄마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미안했어요. 또한 전문대에 들어갔기에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엄마에게 편히 의지할 수 없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주말엔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엄마는 역시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셨죠.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모녀가 같이 살면서도 밥상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엄마와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내며 성인이 된 저는 이제 친부모님을 찾아 나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언젠가 친부모님을 꼭 찾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저는 23살이 되어 근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기보단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바로 독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엄마는 다리를 다쳐 한동안 혼자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딜 가든 항상 엄마를 부축해야 했고 퇴근 후 빨리 집에 와서 엄마의 손발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둘이 많은 시간을 보내니 엄마와 좀 더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늘 차갑고 강인하게만 느껴졌던 엄마인데 아빠와 이혼 후 홀로 지내다 보니 많이 야윈 모습에 마음이 짠했어요. 엄마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로도 저는 집을 떠나지 않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엄마와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26살에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었죠. 일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우리는 얼마 안 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연애 과정은 모두 순탄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아빠에겐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친아빠가 아니다 보니 딱히 연락할 이유가 없었죠. 시부모님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를 탐탁치 않아 하긴 했지만 우리 집이 금전적인 여유는 있는 편이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외롭고 떠나고도 싶었던 집이었는데 정말 떠나려니 섭섭하긴 하더군요. 게다가 이제야 조금 정이 들은 것 같은 엄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도 이제 내가 떠나니 편해지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한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도 바로 생겨 다음 해 아이를 낳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든든한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차가운 엄마와 밖으로만 돌던 아버지의 양딸로 자라 불안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삶이 비교되면서 진정한 가족의 삶을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아이는 나 같은 아픔을 몰라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TV를 보는데 한 출연자가 본인은 어려서 길을 잃어 미아가 됐으며 그 후로 친부모를 모르고 살아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한동안 잊고 있던 친부모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 역시 제가 친부모님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 프로그램을 보며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주며 친부모님을 찾아보자고 했죠. 지금 장모님도 좋으신 분이지만 친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역시 당연한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의 제안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막연하게 친부모님을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행동을 하려고 하면 혼자 지내고 있는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망설여지더군요. 물론 결혼한 후에도 엄마는 종종 찾아뵈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셔서 이제는 혼자 계신 것이 마음은 쓰였지만 남편에게 차마 엄마와 살자고 할 수가 없더군요. 그나마 엄마가 가까이 살고 계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인지 먼저 잘 연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연락하면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외로우시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반찬을 가져가라고 해서 친정에 들렸는데 낯선 신발이 하나 더 나와 있었어요. 손님 왔나 하며 들어가 보니 웬 중년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엄마는 보영아! 하며 깜짝 놀라셨죠. 그 여자는 보영이? 하며 돌아봤고 갑자기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구신데요?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도움의 눈빛을 보냈지만 엄마는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영아, 내가 네 친엄마야. 아유 세상에 이렇게 잘 컸구나. 대견해라. 친엄마요? 엄마는 저와 그 여자가 대화하는 걸 떨떠름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얼떨떨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두툼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보고 싶었다 말하는 친엄마의 얼굴이 저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친엄마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엄마에게 저를 맡기고 돈을 벌러 해외에 나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연락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친엄마로 알고 있던 엄마에게 배신감이 들더군요. 엄마는 절 낳아주신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하고 물으니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친구 사이였다고 했고 친엄마는 그런 말도 안 했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은 엄마가 좀 이상했지만 뜻하지 않게 친엄마를 만났고 엄마도 아는 사이였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키워주신 엄마가 마음에 걸려 친부모님을 찾는 게 계속 망설여졌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니 친엄마를 찾은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엄마와 연락을 하고 지내며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엄마는 친아빠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는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 분이라도 만나게 된 기쁨이 더 컸습니다. 남편, 아이도 친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33년 만에 만난 가족이기에 많은 것이 달랐지만 피가 섞인 가족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가족을 찾은 것을 축하해줬지만 언젠가부터 장모님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기도 했죠. 자연히 엄마를 뵙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친엄마와 연락하고 지내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굳이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엄마와 왕래를 하며 지낸 지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친엄마가 사기를 당했다며 꽤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본인은 감옥에 간다며 반협박까지 하는 모습이 낯설고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돈을 해줘야겠다 싶었죠. 평소 친엄마는 사정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몸도 건강했지만 별로 일은 하지 않아서 제가 생필품이나 쌀 같은 걸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기까지 당했으니 사정이 아주 급해 보였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이런 말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돈 없으면 감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사기를 친 사람이라면 모를까.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 상황이 그렇게 됐나 보지. 33년 만에 만난 가족인데 의심부터 하면 안 되잖아. 당신 지금 나 엄마랑 또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미안해. 근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3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만큼 안 나와. 그래도 좀 알아봐 줘. 이대로 또 친엄마 못 보게 되면 나 못 살 것 같아. 그래, 나도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렸는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은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 받기는 힘들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쪽도 알아보겠다며 시간을 끌었죠. 저는 며칠을 끙끙거리다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큰 돈을 빌리는 건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엄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도 하고 친엄마와 친구 사이이니 사정을 얘기하면 이해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염치불구하고 엄마께 부탁을 드리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미선이 걔가 그래? 너한테 돈을 달라고? 이 정신 나간 년이 진짜. 그리고는 바로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신미선. 너 나한테 애 맡기고 돈 빌리고 도망가서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30년도 더 지나 나타나서는 나도 모자라 네 딸까지 등쳐먹으려고 해? 너 내가 널 용서했다고 착각하나 본데 그날은 내가 보영이 얼굴 봐서 조용히 보내준 거야. 알아? 근데 이번엔 보영이한테 돈 이야기를 해? 네가 사람이야? 평생 차분하기만 하던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상대방도 소리를 지르는지 목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주기 싫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네가 뭔데 나서서 난리야. 그리고 30년 전에 너한테 돈 빌린 건 공소시효 끝났다니까. 난 이제 너한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식한테 돈 좀 달라는 걸 네가 뭔데 간섭해? 네 자식? 보영이가 네 자식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 실종됐을 때 이미 보영이는 내 딸로 거뒀어. 너 2번 다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보영이한테 돈 이야기하면 공소시효고 나발이고 네가 빌려간 돈에다가 보영이 키운 양육비까지 다 잡아서 소송 걸 거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콩밥 먹어보던지. 알았어? 엄마는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친엄마와 엄마가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는 친엄마가 버린 저를 맡아 키워줬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얼어있는 저를 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친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며 저런 것은 엄마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랑 나는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지. 그런데 어느 날 결혼도 안 한 네 엄마가 임신을 했다면서 찾아온 거야. 막 울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빌더구나. 그래서 결혼하려고 모은 돈을 다 꺼내줬지. 그때는 친구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평소에 당신처럼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긴 거야.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으니 결혼하면서 혼수를 제대로 못했고 구박덩어리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돈 걱정보다 미선이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별일 없으려나 하는 걱정만 했지. 내가 결혼하고 2년 넘을 때까지도 네 엄마는 연락 한 통 없었어. 독한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미선이에게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냥 잊자 하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구나.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네 엄마가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널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는 나한테 아이를 1년만 맡아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큰 빚을 져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래야 나한테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근데 나도 결혼한 사람인데 그게 어디 될 말이니? 어린애는 불쌍했지만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어린애를 우리 집 앞에 두고 가버렸더구나. 쪽지에 1년 뒤에 오겠다고 써놓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널 키우게 된 거야. 기나긴 한을 풀어내듯 천천히 끊어 이야기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엄마의 퉁퉁한 얼굴이 그려지면서 그동안 엄마가 친엄마 이야기를 안 해준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애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 맡기는 했지만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자식을 맡아다 기르게 됐으니 네 아빠도 시댁에서도 아주 질색을 했지. 나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고 주변에서 듣지도 못했던 일이라 막막하더라. 그래도 1년만 기르면 될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네 엄마가 오질 않았어. 어린 딸을 맡겨두고 연락도 전혀 없었고 널 키운 지 2년 사이에 나도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모두 널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네가 무슨 죄야. 넌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엄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빠 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진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저를 버리고 간 친엄마가 아니었다면 엄마도 아빠도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후 엄마는 아빠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빌고 빌어 절 입양까지 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친구 딸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는 밖으로 나돌았다 합니다. 친구의 아이를 데려온 내가 죄인이지. 바람이 난 걸 알면서도 막을 수도 없더구나. 그즘 덤덤하게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엄마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친엄마를 찾은 기쁨에 젖어 있던 제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나도 너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고 남편도 속을 썩이니 너를 보는 게 불편할 때도 있었다. 너를 보면 네 엄마가 생각날 때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보영이 널 내 딸로 기를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구나. 30년 만에 친엄마가 다시 연락했을 때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친엄마를 그리워하던 저를 생각하니 혈연을 자신이 모질게 끊는 것도 아니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친엄마를 따르는 제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설마 친딸에게까지 그러겠냐 하신 거죠.
기른 정이 100이라고 하면 낳은 정은 200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까지 돈을 요구하는 친엄마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니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엄마로 인해 마음이 다칠까봐 직접적으로 말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전화를 걸어 친엄마에 대한 주의를 주셨다고 하네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엄마는 죄 없는 저에게 정을 다 주지 못한 것 같아 내내 마음이 안 좋았다며 이제야 모든 걸 말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으며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엄마에게 사죄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엄마를 안고 있으니 지금까지 맺혀있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더군요. 저도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 보니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엄마는 훨씬 더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거였죠. 그 후로 엄마와 산책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곳에도 놀러 다녔습니다. 엄마는 점차 웃음이 많아졌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놀러 다니기는 힘들지만 자주 엄마한테 가서 비비적거리곤 합니다. 조금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녀의 상처 다 털어내고 남들처럼 좋은 엄마와 딸 사이가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엄마,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